송은재 TV 시작합니다. 소위 제3지대라고 부르죠. 이 신당 4개 단체입니다. 이름도 뭐 개혁신당, 새로운 미래, 새로운 선택, 원칙과 상식, 이렇게 4개 그룹이 합당을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. 조금 전에 이 4개 그룹이 합당에 합의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.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합당을 빨리 선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,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, 이름은 이준석이 주장을 했던 개혁신당으로 한다. 그 다음 당대표는 이낙연, 이준석이 함께 맡는다. 최고위원들은 이제 나눠서 가진다. 그 다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맡는다. 뭐 이런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. 이게 지금 뭐 개혁신당으로 이름을, 당명을 뭘로 할 것이냐, 이것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참 설 연휴를 앞두고 빨리 합당 선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갈등을 빚었다라고 하는데, 전체 총선 전국 판을 보면 이름이 뭔지, 이름을 뭘로 하는지, 또 뭐 당대표는 당연히 이낙연, 이준석이 하게 될 거고, 이게 설 연휴 전에 이렇게 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밥상머리에 화제거리가 된다. 이걸 제3지대, 자기들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전체 총선 전국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이런 이름도 의미가 없고,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낙연입니다. 지금 총선 전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이낙연입니다. 세 가지로 본다면 한동훈의 열풍, 한동훈 파워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.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보수 우파 지지층에 한동훈의 지지가 90% 이상 몰리고 있습니다. 완전히 결집이 됐습니다. 이재명은 이제 이 결집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재명이 한동훈보다 높았죠. 그런데 70%대로 떨어졌습니다. 진보, 좌파 쪽에서 이재명으로 결집하는 것이, 이게 이제 분당, 갈등 이런 것 때문이죠. 한동훈 열풍이 어느 정도 위력적일 것이냐. 그 다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, 이재명의 리더십 리스크,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쪼개지느냐라는 것입니다. 지금도 소위 이재명은 임종석을 비롯한 이 친문 계열, 소위 문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당이 얼마만큼 쪼개질 것이냐, 민주당.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소위 제3지대 신당입니다. 이 신당의 핵심은 이낙연입니다.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킬 수 있는 힘은 호남에서 이낙연밖에는 없습니다. 이준석 모두 덜러리입니다. 뭐 금태섭, 양향자, 이원욱, 조홍천까지 모두 덜러리입니다. 이 실질적인 힘은, 이게 지금 이재명이 준연동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숨통은 튀었습니다. 그래도 민주당의 저 좌파 비례연합정당, 국민의힘의 또 위성정당으로 해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 이 숨통은 트였다.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, 문제는 이제 지역구 의원을 낼 수 있느냐 합니다. 이 힘은 이낙연밖에 없다. 이준석은 지금까지 바보짓을 해왔는데,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, 이름도 의미가 없고 뭐 지금 이 시점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요. 결국은 마지막에 이준석은 이 겉돌다가 이낙연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신도 그걸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일찍부터 이준석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낙연과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, 자기가 양보하는 모습, 이런 걸 보였다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. 그런데 바보짓을 하다가 뭐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력이죠. 이제라도 합당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이 자신이 갈 길이 없다. 결국은 아마 이낙연이 이준석을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. 이준석은 그냥 껍데기뿐입니다. 청년층의 약간의 이 호소력, 설득력, 이 부분입니다. 이것도 거의 한동훈에게 이 주도권을 다 뺏긴 것이죠. 이제 그 부분으로서 홍보용으로 이준석은 이용하게 될 거고, 이낙연이 핵심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이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뭐 신당 이름도 이낙연이 양보했다라고 하는데, 뭐 개혁신당이니 새로운 뭐니 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. 그냥 제3지대가 뭐 가장 적합합니다. 또 공동대표 하는 것은 이낙연이 이준석의 손을 잡고 호남에 가면 좀 효과를 볼 것이다. 이낙연은 광주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
광주에 출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. 이낙연은. 광주에서 지역구에 단 한 석이라도 얻어내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총선 전체 전국에서 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 3자 대결 구도 이걸 만들어내는데 가장 바람직한 제3지대는 이낙연이 주도하는 전체가 통합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낙연이 주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 답답해졌습니다. 이재명이 이 좌파 위성정당,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친문재인계는 다 또 절반 이상을 도려내야 합니다. 대표적으로 임종석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임종석을 도려낼 수 있겠느냐. 임종석을 도려내면 상당히 많은 문재인계가 집단적으로 이낙연으로 흡수될 것이다. 그러면 이낙연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 지역입니다. 수도권에. 서울 지역에서 이 제3지대 통합신당이 5에서 6%, 이 지역구마다 서울에서 5, 6%를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뭐 수도권은 몇백 표, 몇천 표로 지금 승부가 갈립니다. 그래서 뭐 호남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이낙연의 이 신당이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하느냐,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, 일단 설 연휴를 앞두고, 설 연휴 앞두고 이렇게 합당 선언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에게는 이게 중요할 겁니다. 그런데 전체 판세에서는 아마 총선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은 합당 내지는 연대를 하게 될 것이다, 이렇게 예측이 되어 왔고, 그 예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이준석이나 금태섭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설 연휴 전에 제3지대 합당 선언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는 그 영역이 커지게 될 거고, 더 중요한 것은 저 민주당의 친문재인 계열입니다. 임종석을 대표로 하는 저 친문재인 계열이 굉장히 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재명이 끝까지 임종석을 쳐내겠다라고 한다면 친문재인계에서 조직적인 반발을 하게 될 것이다.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실은 40~50명은 이 문재인계의 현역 의원들이 이 공천을 받지는 못합니다. 최소한. 그게 탈당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조직적으로 탈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낙연이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낙연은 이준석이 저렇게 패악질에 가까운 이 뭐 공격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은 겁니다. 결국은 이낙연으로 모두 흡수된다. 이낙연이 보고 있는 제일 큰 지점은 호남이고 민주당 분당입니다. 민주당에서 저 떨어져 나올 저게 집단적이냐 아니면 개별적이냐,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, 저게 합류를 해준다면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다. 호남에서 이낙연이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낙연도 자신의 예측처럼 뭐 4, 50석 불가능할 일이 없습니다.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앞세워서 굉장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뭐 각종 정말 험지 이 전략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결과로 나오고 있는 대목들입니다. 제3지대가 합당을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. 뭐 이름은 그럴듯하게 이준석이 주장하는 개혁신당, 이준석도 당대표가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모두 들러리들입니다. 이낙연이 핵심이다.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. 10% 정도 위력을 발휘한다면 지지율 면에서 수도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, 이재명은 이 합당 선언 자체로도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이다. 당장 지금 이 선거제도에서도 준연동형, 이렇게 이재명으로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, 이 문명전쟁, 임종석과의 이 싸움에서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제3지대 합당이 이번 총선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. 이재명으로서는 갈수록 어려운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. 송은재 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